호남 경선까지 마무리한 민주당은 경선 일정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오늘 전북의 승리로 이재명 후보는 경선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호남 경선의 의미, 또 앞으로 남은 민주당 경선의 향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어제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1등을 하면서 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전북 표심은 다르네요. 예, 사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불과 122표 차였습니다. 이 전남이 고향이고 전남에서만 4선 또 지사까지 지낸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선방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호남 여론조사를 봐도 이 광주와 전남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던 데 반해서 이 전북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결과는 호남에서도 이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이 전북은 중도 포기를 선언한 정세균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이 정 후보를 지지했던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는 역전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를 해서 결선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적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남은 거는 제주, 또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서 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일 결선 투표로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사안에서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편에 섰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결선을 가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김두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또 선언을 했죠. 역시 이낙연 후보로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라고도 이제 뭐 대체로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의 경선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그런 셈입니다. 이 화천대유 의혹, 또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개발로 특정 민간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거나 혹은 이 대가를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을 제외하면 여권 지지층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선인데요. 이때부터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합니다. 상당수 국민들에겐 특정 업체가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데 따른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지난 4월 재보궐 때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것처럼 대장동 의혹이 대선 민심을 가를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주민 기자 계속해서 민주당 경선 취재해서 전해주기 바라겠습니다.